Last glaciation maximum. 그러니까 자, 빙하기가 왔다 갔다 이럴 때 저쪽 옛날에 시생대 저쪽 20억 년 이쪽의 빙하 시대는 왕창 지구 전체 깡그리 덮어버리고 왕창 깨지고 그다음 몇 억 년 쉬었다가 또 왕창 덮어버리고 이 게임이요. 근데 이쪽은 뭐죠? 10만 년, 그러니까 10만 년하고 1억 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감이 안 잡히죠? 그러니까 10만 년 사이에 녹았다 붙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전에 간빙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바로 전에 빙하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전에 지금 우리가 방금 통과했던 빙하 시대가 지금 우리는 무슨 시대죠? 간빙기잖아요. 그러면 빙하기를 통과했잖아요. 그래서 학술 용어로 우리가 방금 지나왔던 그 빙하 시대에 맥시멈 빙하가 덮였던 그걸 학술 용어로 라스트 글래시에이션 맥시멈이라고 해요. 이게 언제냐 하면 잘 들어서 중요한 게 18,000년 전입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18,000년 전. 18,000년 전에 라스트 가장 그 맹렬한 빙하 시대예요. 이때 바로 구석기 시대예요. 네. 호기 구석기 시대예요. 네. 우리 인류가 있었어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빙상이 전 지구적으로 빙상을 지금부터 카운트 해볼게요. 이거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이거 암기하고 나면 괜히 바뀌어요. 오케이. 지금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통과했던 빙하 시대에 이 대륙을 덮었던 빙상 3km, 4km입니다. 게임이. 예. 이게 가장 컸던 데 어디겠어요? 자, 1번, 남바 1번. 가장. 이제 알아야지. 지난 시간 뭐 4시간, 5시간 강의를 했는데, 예. 남극 대륙, 예. 남극 대륙의 빙상. 이게 남극 대륙 빙상을 다 합치면, 남극 대륙 빙상, 이걸 다 이거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100으로 보면 이거 한 몇 퍼센트 차지할 것 같아요? 한번 배팅해 보세요. 남극 전체의 빙상이 바로 우리가 통과했던 빙하 시대의 전체 지구를 덮었던, 다는 안 덮었어요. 정확히 지구 전체 29% 면적을 덮었어요. 그것도 기억해 놓으세요. 대략 지구 전체 30%가 빙하로 덮였어요. 예. 와싱턴 DC까지 덮인 거예요. 예, 지금은. 그 남극의 그 빙상이 얼마냐 하면요. 32%예요. 예. 상당하죠. 3분의 1쯤이요. 자, 그 다음에 이야기했던 그 북유럽 빙상입니다. 북유럽, 아니야. 남극 빙상. 자, 그냥 쭉 한번 적어볼게요. 북미, 북아메리카 은밀하죠. 북아메리카 빙상이 얼마쯤 될까요? 자, 그 다음 미리 적어줄게요. 그린랜드, 지난 시간에 이야기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린랜드 빙상이 전체 빙상에서 얼마 차지할 것 같아요? 그린랜드 빙상. 이거부터 한번 해보세요. 이게 32거든 그린랜드 빙상. 지난 시간에 굉장히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린랜드 빙상이 지구 전체, 18,000년 전에 전체 카운트 했을 때, 이게 5%밖에 안 돼요. 그렇게 했던 거. 그런데, 잘 들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북아메리카에 덮였던 이 빙상이 35%예요. 완전 개념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빙상이 바로 뭐냐면, 노렌타이드. 아가시 호수 그 이야기 했잖아요. 아가시란 사람은 학자인데 1800년도에 처음으로 그 지구의 빙하라는 개념을 도입한 사람이에요. 선구자적인 사람이에요. 그때 모든 사람이 베게르처럼 모든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면 만화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요스미티 하면 딱 뜨는 상징이 뭐죠? 하프돔이잖아요. 하프돔 저는 뭔데 이걸 사진을 봤어요. 하프돔 정확히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반 딱 짜게 돼 있어요. 산 꼭대기에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본 하프돔 사진은 이거예요. 특히 그 유명한 앤더슨이라는 사람 사진작가가 찍었는 걸 제가 그 미국서 전시회 가서 봤거든요. 샌프란시스코 하면 앤더슨 사진 전시관이 있어요. 거기 가서 봤는데 진짜 그 달밤에 보름달 떴을 때 찍은 그 명품 있잖아요. 흑백으로 찍은 거. 예, 완전히 그 내리에 심어져 있는 그거. 그거는 이 밑에까지 안 보여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논쟁이 뭐였었냐면요. 그 누구지? 우리 그때 발굴했던 사람. 요세미티에서 그 누구야? 루스벨트 대통령하고 같이 야행했던 사람이 있어요. 존 무어. 존 무어 이 사람이 뭐냐면요. 따라 존 무어. 혹시 또 환경 운동화, 시에라 운동하는 사람들 그거 다 존 무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미국에서 굉장히 그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 옐로스톤 가면 그 사람 기념관도 있다 그래요. 그 존 무어가 이 사람이 그냥 말 그대로 자기 발로 온몸을 던져갖고 지질학을 연구했던 사람이요. 전문 학자는 아니었어요. 전문 무슨 공부를 한 사람 아니었는데 워낙 자연을 좋아하다가 옐로스톤을 처음 보고 완전히 푹 빠져갖고 옐로스톤 그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사람이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 사람이 워낙 유명해지니까 루스벨트가 두 명인데 그 첫 번째 루스벨트예요. 네, 미국 큰바위 얼굴에 있는 그 루스벨트 대통령이 또 유명하잖아, 그 사람이. 또 한가닥 하잖아. 그 사람 턱만 하면 건투하고 그래요. 사냥 가는 거 좋아하고. 또 얼마나, 멋있는 것 같아. 대통령이, 그 바쁜 대통령이, 야, 우리 캠핑 한번 하자. 그래갖고, 존무하고, 요새 가갖고 3박 4일 캠핑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 존무가 존무가 위대한 거는 뭐냐면, 이거 비밀, 누구나 보면 궁금하잖아요. 이 거대한 바위산이 반딱 짜게졌잖아요. 이게 도대체 왜 이랬을까? 그때 당시 어떤 지질학자도 이거에 대한 답을 못 냈어요. 근데 존무는 딱 가서 자기 현장에 발을 딱 다녀보고, 이거는 빙하의 작용이다. 딱 결론 내렸어요. 근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나눠놓고 보면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산 꼭대기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빙하의 작용이냐. 차라리 무지막지한 번개 가치가 깨졌다 하는 게 맞지. 근데 보세요. 최근에 제가 입수한 자료 중에 하나가 이렇게 보니까 감이 없는데 이 전경을 보여주는 사진이 있어요. 그거 보면 쳐요. 뭐냐면 전경을 보여주는 사진이 어떻게 됐냐면 대충 내가 그려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U자 형태로 계곡이 쭉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거에 지금 요세미티 이 바위가 도움 이렇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사진 하나 보면 확실하구나 알아요. 뭐냐면 지금 이게 얼마나 높은데요. 이 전체를 빙상이 다 덮었던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요렇게 덮었던 거죠. 덮고 야들이 흘러내린 거예요. 흘러내리면서 새톱처럼 이걸 자른 거예요. 잘라갖고 이 단면을 보면 U자 계곡이 나와요. 그쪽에도 이렇게. 이 사진 하나 보면 금방 이게 빙하작용 알아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 하다 그랬나 하면, 자, 따라서 노렌타이드. 이 빙하 이름이 노렌타이드예요. 노렌타이드 빙하하고 또 한 빙하가 있어요. 따라서 코르디넬라. 그거는 처음 이야기 드렸는데 미국의 지금 무슨 지구적인 이야기요. 이 아메리카 빙하가 남극 대륙 빙하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메리카 빙하가 큰 두 덩거리요. 근데 메인 덩거리는 노렌타이드. 그 다음에 로키스 마운틴 쪽에 있던 그거는 코르릴렐라. 따라서 코르릴렐라. 자, 이 코르릴렐라 간단히 이게 왜 중요하냐? 이 정도 이렇게 덮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덮었던 게 뭐냐 하면, 이게 워싱턴 DC가 이쯤 있어요. 이제 플로리다니까 이렇게 있고, 시애틀이 그 입구에 있어요. 세인트 루이스 이렇게 있어요. 워싱턴 DC도 덮었어요, 거의. 이게 캐나다까지 다 덮었겠지, 당연히. 허드슨방 다 덮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코르릴렐라 빙하는 어떻게 있었냐면, 요렇게 있었어요. 자, 잘 보세요. 이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요렇게 있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이쪽에 베링해가 있는데, 이 베링해가 13,000년 전에 연결이 됐어요. 얼음으로. 이게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몽골로이도 일로 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 전체가 빙하잖아요. 두께가 4km요. 어떻게 뚫고 들어가?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언제까지 쓰는가? 그래서 이 연도가 굉장히 중요한, 라스트 그레시에이션 맥시멈 언제라 그랬어요? 18,000년 전이고, 이때 당시에 13,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빙하 그대로. 언제 빙하가 다 녹느냐 하면요, 그것도 계산해 줄게요. 18,000에서 마이너스 4,000을 해줘 보세요. 아니야.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 이야기 핵심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거에 지금 코리드넬라 이 빙상하고 노렌타이드 빙상 사이에 요게 있다 보시면 돼요. 통로가. 얼음 해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 인디언들이 이렇게 와갖고 남미까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는데 이 사이가 어떻게 되지? 굉장히 극한 아주 한대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우리가 갖고 있던 천년도에 대한 항체가 여기 천년 동안 늘어오면서 항체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미에 와서 잉카 제국이 들어왔을 때 피사로가 뭐 한 500명도 안 되는 군사 데리고 왔을 때 2천만의 잉카 제국이 90% 붕괴된 이유가 천년도 따블에 붕괴됐다 그랬잖아요. 그거 이해하시려면 이 북미 빙산이 있어야 되고 이 빙산을 통과하는 동안에 천년도에 항체가 다 사라졌던 그 개념을 아셔야 돼요. 다큐멘터리 계속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예. 그러니까 그 빙상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했죠. 이 전체가 북미 빙상이고 북미 빙산은 노렌타이드하고 코리렐라 두 개의 빙상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전체에서 세계 전체에서 35% 차지해요. 그린랜드 5%. 그 다음에 자 북동아시아가 있어요. 북동아시아 빙상이 9%입니다. 굉장히 커요. 지금 감차카 반도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연해주 이쪽으로, 예, 시베리아 쪽. 예. 자, 그 다음에 있는 빙상이 뭐가 있나 하면 안데스 산맥에 있는 거 있어요. 지금도 남아있죠? 안데스 산에 있는 게 2%예요. 그 다음에 영국, 브리티시, 영국에 있는 빙상이 그때 당시 있었어요. 참 재밌어요, 여러분들. 영국이라 하면 대충 그리면 자 이렇게 되잖아요. 예, 스코틀랜드 이쪽에 있고 아일랜드가 있고 영국이 18,000년 전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이런 지도를 아셔야 돼요. 이까지 다 빙상이 돼 있었어요. 이게 18,000년 전이에요. 근데 이 빙상이 녹아갖고 어떻게 됐나 하면 마지막으로 요 정도로 남아있을 때가 1800년. 그 대해서 8,000년 지났을 때 요만큼 줄어든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 대빙하 시대에 영국도 대부분 영국이 80%가 빙하로 덮였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영국 빙상은 전체 합쳤을 때 0.02 정도. 네. 이 수치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네. 자, 그러면 자 이거 하나만 우리가 왜 이 자연과학을 하면서 수치라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빙상 빙하기에 다 사람들 살았는데 그래도 우리 인류가 적어도 20만 년쯤 되는데 호모사피엔스가 그 빙하 와도 다 살았지 않느냐? 오케이, 다 살았어요. 근데 지역별로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금 빙하기가 오면 우리나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빙하기 옵니다. 따라서 빙하기 옵니다. 이거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문제 아니에요. 자, 빙하기 오면 인류는 다 죽느냐? 아니요. 대부분 살아나요. 크게 문제 없어요. 근데 그렇게 또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게 미묘한 거예요. 자, 여러분 미국 사는 것도 어떻게 되겠어요? 이야기 상당히 달라져요. 미국 땅 반이 빙하로 덮여버린다 생각해보세요. 미국 사람 못 살아요. 네, 그게 10만 년마다 일어났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북아메리카 대륙이 이 빙상이 자 지금 현재하고 비교해보면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금방 알아들 거예요. 자, 현재 그럼 빙하가 있느냐? 빙상이 있느냐? 현재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보세요. 현재는 딱 두 곳밖에 안 남아있어요. 어땠어요? 남극 대륙, 예. 적었어요? 남극 대륙에 있는 빙상이 지금 비율 따지면 86% 차지해요, 지금은.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만 했던 그린랜드가 남아있어요. 그린랜드 다 합쳐봤자, 16.5%라 그래요. 나머지 잔잔한 것들이 있어요. 자, 됐죠. 그래서 지금 빙하 이야기할 때, 지금 간빙기 시대 빙하 이야기할 때는 항상 그린랜드하고 남극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예. 그러면 자, 다른 거는 잔잔한 거 다 잊어버렸다 해도 이 가장 컸던 북아메리카가 지금 다 녹아버렸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정보 하나가 또 엄청난 결과를 유도할 수 있어요. 다음 빙하기 오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미국은. 예. 뭔 이야기 아니요? 앞으로 10만 년 후? No. 아니요. 지금 이 이야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음 빙하기 언제 올 것 같아요? 가장 하고 싶은 거 아니야? 내가 유럽에 산다 하면 보세요. 유럽이 반이 덮여버렸는데. 진짜 이 과학 공부를 이어서 묘미를 느껴요. 적어도 산소 동위원소 갖고 5천만 년 다 추적해냈는데, 단장 지금
5천 후에 빙하가 올 건지, 10,000년 후에 빙하가 올 건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래서 지금 요걸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왜 과학자들이 그린란드 가갖고 막 그렇게 막 드릴 하는지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그린란드에서 알고 싶은 게 뭐겠어요? 바로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전에 빙하하고 간빙기가 언제 왔는가 알면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혈안이 됐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잘 들으세요. 1980년, 그러니까 1980년도 후반까지 전 인류는 뭘 걱정을 했는 줄 알아요? 전 인류는, 잘 들으세요. 전 인류는 빙하기를 걱정했어요.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산화탄소 해갖고 지구 온난화 이야기 언제부터 나왔어요? 저 중학교 다닐 때 들어본 적 없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들어본 적 없어요. 지금 지구 온난화 이야기가 지금 전 지구를 뒤덮었는데, 놀랍게도 이 이야기 언제 시작됐냐면요. 1800년도 말까지 사람들은 지금 엉뚱한 데 보고 있었어요. 엉뚱한 데 아니고, 사실은 그때적인 이런 논리를 따지면 그게 맞아요. 빙하기가 언제 닥치는가, 그게 핫이슈였어요. 왜 그랬냐면, 1960년도, 1970년도가 온도가 상당히 떨어졌었어요. 계속. 최근 100년 사이에 그때가 상당히 떨어졌어요. 떨어져갖고, 지구에 있는 많은 기후학자들이, 야, 이거 빙하기 오는 거 아니냐, 지금 시작되는 거 아니냐, 이게 막 핫이슈였어요. 그런데 1990년대 들어오면서 서서히 이야기가 반전되기 시작한 거예요. 80년대 말까지 70년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1990년대부터 살살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게임은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지금 지표를 하나 이렇게요. 지난 100년 사이에 가장 더웠던 기록해. 뭐 유서 앞시 보면 원래 더위가 뭐 10년 만에 오는 더위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지난 100년 동안에 가장 그 더웠던 해를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기록 다 있으니까. 하면 가장 더웠던 해가 언제 몰려 있는지 알아요? 가장 더웠던 해 13개 해가, 그중 12개 해가 지난 한 15년 사이에 다 있어요. 고정 못해요. 그래서 이 게임이 15년 하니까 그게 1980년하고 관계없잖아요. 80년 전까지는 온도가 살짝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은 빙하기가 곧 올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 빙하기가 곧 올 거다 아니다. 이 이야기는 왜 이게 지금 간단찮은 이야기냐 하면 이런 게임이요. 이 배경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시추를 했잖아요. 얼마까지 했어요? 3,000m 밑까지 뚫었어요. 그린랜드에서. 뚫어갖고 빼냈는데 그게 몇 년도 연도 게임이었어요. 이야기했잖아. 그거 키크대야, 예, 13,000년 이 게임이요. 다음, 그러니까 지금 이 연도를 기억하는 게 그 다음 간빙기하고 그 다음 빙하기를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야. 나중에 이제 남극 대륙을 또 뚫었어요. 남극 대륙을 뚫고 이제 좀 감 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나중에 자세히 그려줄게. 개념부터 잡았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간단히 보면 이런 곡선들이 나온 거예요. 이런 곡선이 나왔는데 좀 더 확대 보니까 이게 야단이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돼갖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딱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지금 만년사 이렇게 아주 유니폼하게 안정된 기후라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상간에 있는 무지하게 많은 복잡한 현상들이 빙하기하고 간빙기를 엄밀히 나눈다는 게 나중에 이제 명쾌해졌는데 그때 당시는 언제 가장 그럼 이런 거 알고 싶은 게 이거잖아요. 간빙기가 얼마나 지속됐는가 이거 알고 싶잖아요. 이게 간단하지 않은 문제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간빙기에 10,000년 동안 간빙기랑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왔으니까. 그러면 간빙기가 15,000년마다 간빙기 전체 기간이 15,000년 같으면 우리가 앞으로 5,000년 후면 빙하기가 오잖아요. 근데 이 에러가 굉장히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1980년도까지 기상학자들은 지금 단장 빙하기가 온다 해도 그렇게 가히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벌써 10,000년이 지났잖아요. 보통 빙하기 이 간빙기가 거의 한 15,000년 수준으로 보면 10,000년을 또 게임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간이 수천 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실제 가면 10,000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언제 빙하기가 오느냐 이거 몰라요. 이제 이해하셨죠? 이게 진짜 재밌어요. 네, 몰라요. 그러니까 1980년도까지 과학자들은 빙하기를 걱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30년 지나가 게임은 이제 명확해졌어요. 걱정할 건 빙하기가 아니고 뭐다? 간빙기의 온난화라는 거예요. 따라서 간빙기의 온난화. 네.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마지막으로 종집을 찍어준 그 측정이 어디서 했느냐 하면요. 우리 박자세 회원들이 갔어요. 바로 그 부분을 갔어요. 하와이 마우나키아
마우나 키아가 아니고 마우나 로아. 우리 두 산을 봤잖아요. 여기 간 사람 우리 김현미 이사밖에 없는데 마우나 키아에서 우리가 일주를 보냈어요. 마우나 키아에서 마주보는 산이 마우나 로아라는 산이에요. 그게 해발 4,000m가 넘어요. 거의 4,000m 좀 되는 그런 급이에요. 마우나 키아가 4,000m 되니까요. 그거에서 1960년도부터 이산화탄소를 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서 게임이 딱 결정 나버린 거예요. 네, 뒤에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일부 과학계에서 한 10%도 안 되는 사람이 온난화 이야기는 틀릴 수 있다. 해석 잘못할 수 있다라고 그런 이야기 혹 들어보셨죠? 이제 그쪽으로 기울이지면 안 됩니다. 전체 맥락을 보시면 왜 90%에서 과학자들이 온난화가 쉬워하고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걸 지금 완전히 막 그렇게 된 거예요. 탄소세, 따라서 탄소세 다 들었죠? 탄소세 이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온난화가 중요합니다. 자, 온난화가 중요해요. 자, 온난화가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하나 벌써 명확한 자료를 갖고 있어요. 이하가 다 녹아버렸잖아요. 지구의 빙상의 35% 차지하는 게 이 깡그리 녹아버렸어요. 녹아버리니까 바닷물이 얼마나 높아진 줄 알아요? 마스터, 빙하기에서 그 녹았는 지금 저거에 의해 갖고 지금 해수가 얼마나 높아졌냐면요. 가장 높아진 데는 심지어 200m까지 보고 있어요. 그냥 120m 이상 해수가 올라와 버린 거예요. 빙하가 녹으니까요. 자, 그러면 여기 세계 지도를 놔놓고 해변가에 있는 도시 전체 해갖고 바닷물이 100m 올라오면 사라질 도시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저 그 자료 갖고 있어요. 미국에서 나온 자료 보면요. 지구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 바다에 잠길 도시 해갖고 그 지도가 바뀌어요. 지도가. 그 바뀐 지도를 갖고 있는 자료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면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바로 이때 최대 빙하기 때 항해 바다가 언제 때 그랬죠? 가장 육지가 되는 거예요. 항해 평균 수심이 80m가 안 돼요. 저쪽 60m밖에 안 되고 저거 되면 100m 정도 밑으로 들어가 버려요. 빙하가 생기면. 그러면 항해 걸어서 가는 거예요. 우리 그쪽에. 이상하겠어요? 그 고대 인류 문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적어 놓았어요. 또 중요한 이야기인데, 북반구는, 자, 남반구부터 합시다. 남반구는 80%가, 대략 80%가 바다입니다. 북반구는 바다가 많겠어요? 땅이 많겠어요? 땅이 많죠. 깨갱 그럼 틀립니다, 또. 처음 틀려요. 북반구에도 바다가 많아요. 61%의 바다가. 이걸 머릿속에 확 심어줘야 돼요. 61% 바다요. 그러니까, 그래도 상당히 땅이 많은 거예요. 이쪽은 뭐 80%가 바다인데. 자, 개념. 자, 따라 축을 바꾼다. 자, 오늘 내가 몇 가지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뉴스 시간에 봤던 그 얼음은 지금 다루려면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해빙을 봤던 거예요. 그건 두께가 5m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명이 남극 같은 경우는 5년밖에 안 돼요. 그냥 녹았다 그러는 거예요, 원래. 그걸 보고 사람들 이거 찍었더니 얼음이 그린랜드 북극해 얼음이 이만큼 줄었더라. 그거 엉뚱한 다리 끓는 거예요. 그거 메인이 아니요. 한 가지는 있어요, 또. 그러니까 대략 5만 년 전에, 아니 500만 년 전에 알래스카 해류가 쿨다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알래스카부터 시작해갖고 북동 아시아 쪽 바다 쪽에 얼음이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빙. 말 그대로 해빙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해빙은 그 볼륨 자체는 미미해요. 지구 전체 얼음이 10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나 이 중요한 문제가 생겨요. 면적이 무지하게 커요. 해빙은. 북극에 다 덮어요. 북극바다 다 덮을 수 있어요. 그럼 무슨 문제 생기죠? 태양빛이 반사하는 거예요. 알베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는 심각해져요. 해빙을 따질 때 다른 거는 그냥 건너뛰도 이게 바로 지구의 계속적인 가속화, 한랭화를 불러온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해빙이 바다를 덮으면서 태양빛이 반사하면서 생긴 알베도 효과에 의해 갖고 지구가 급격하게 한랭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진행되어서. 자, 됐어요. 장악 빠졌어. 그래, 좋은 지적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걸 정확하게 뭐냐면, 스칸다니아, 페노스칸디아, 따라서 페노스칸디아. 그거 적어 놓으세요. 페노스칸디아. 자, 다 알으셔야 돼요.
이거는 평생 기억해야 돼요. 페노스칸디아 빙상. 예, 이거 굉장히 크죠. 이게 얼마냐면 15%. 이거 큰 걸 봤습니다. 예, 좋은 거 찾아냈어요. 자, 페노스칸디아 빙상은 여러분들 그 스웨덴, 노르웨이를 덮었던 거예요. 영국까지 덮었던 게 페노스칸디아예요. 그게 뭐냐 하면 페노라는 게 핀란드란 말이에요. 페노. 핀란드하고 스칸다니아비아를 덮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연결되는 게 뭐냐면, 바렌츠카라라는 빙상이 있어요. 또 바렌츠카라. 처음 듣는 이야기죠. 다 하셔야 돼요. 그동안 처음 엉뚱한 데 보고 있었어요. 네. 북극해에 있는 바렌츠 해하고 카라라는 바다가 있어요. 그 바다를 다 덮었어요. 그래서 그 북유럽 빙상은 페노스칸디아 빙상 플러스 바렌츠 카라 빙상이요. 근데 페노스칸디아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 이야기 주로 많이 해요. 근데 이것도 엄청나죠. 15%예요. 야, 그래서 뭐냐면 잘 들어서 유럽하고 미국은 빙하시도 온다면 완전히 막 전 국민들이 경악을 할 거예요. 무슨 말이겠어요? 영국 80%가 다 덮여버렸으니까요. 그게 뭐 18,000년 전 이야기요. 그렇게 뭐 옛날 이야기 아니요. 지질학 시대로 보면 바로 옆에 있었던 이야기요. 지금 다시 빙하기 온다면 거의 이거 다 덮는 거예요. 또 그게 무슨 10만 년 후 이야기 아닙니다. 앞으로 2, 3만 년 후 이야기요.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빙하에 대해서 이 모든 학문이 북유럽에서 미국 중심으로 계속되어 있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 그쪽 사람 다 계산한 거예요. 대부분 지질학 자료는 보면 빙하 쪽 보면 미국하고 유럽 쪽 자료가 엄청 많아요. 보면 핵심 이야기 뭐냐면 빙하기에 대한 공포예요. 미국의 반이 빙하로 덮어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1980년대까지 사람들은 빙하에 대한 공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지금 벌써 빙하기 접어든다고까지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엉뚱한 데 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빙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 실질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는 뭐죠? 도시가 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빙하가 녹으면 어떻게 되죠? 바닷물이 100m 더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바닷가에 있는 도시들은 어떻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이 빙하가 녹는 속도가, 질문. 빙상이 생기는 속도가 빠르겠어요? 녹는 속도가 빠르겠어요? 그렇죠. 생기는 거는 대략 그 나왔어요. 8만 년 걸려요. 서서 8만 년, 녹는 거는 4,000년 만에 다 녹아요. 4천만 년 녹아요. 그 게임입니다.